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스럽고 부유하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물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재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답니다. 막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번 많은 돈이 행복조차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금고에 처박아 두기만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금은 보화라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바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금으로 된 쇠조각일 뿐입니다. 쓰임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고 효용을 발휘하게 해야 비로소 가치에 걸맞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못하면 수전노가 됩니다.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부자이지만 노예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 2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80% 이상에서 핵종 분석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 문제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등 철도와 관련한 국감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잦은 열차 사고와 관련한 안전 분야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으로 버스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가 됐다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백제문화제가 매년 부여와 공주에서 동시에 개최되면서 내용이 중복되고 예산과 인력도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번갈아 개최할 것을 공주시에 제안했습니다. 대전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제한이 4일 풀린 가운데 지금까지 거래된 분양권이 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웃돈 규모가 억대에 달해 매수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목동 3구역 등 예정된 신규 분양도 많아 분양권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와 태안군은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을 개통하고 영상을 KBS와 유튜브, 격렬비열도 라이브 등을 통해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이 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포획에 나서고 있는데 이 대전과 세종의 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자정 무렵에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멧돼지들이 출몰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그물을 던졌고 이내 경찰이 실탄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멧돼지 6마리가 인근 괴화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2마리는 인근의 4차선 도로를 횡단해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2마리는 이 세종과 청주를 잇는 지하차도 안에서 차에 치인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멧돼지 출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요. 지난달 27일에는 대전시 신탄진동 일대에서도 멧돼지가 차량을 들이받았고요. 지난달 16일에는 파남 지하철역 인근에 멧돼지 2마리가 출현했다가 출동한 엽사에 의해 인근 야산에서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와 마주친다. 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이 멧돼지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멧돼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멧돼지도 이 고단백질을 섭취해서 체지방을 불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서 도심까지 출몰하는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말고 이 침착하게 주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해코지를 하는 그런 류의 이 짐승은 아니어서요. 예. 이 절대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 등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천천히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하되 이 시력이 나쁜 멧돼지는 우산을 이 바위 같은 물질로 착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산이 있으면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특히 부상을 당한 멧돼지는 맹수로 돌변해서 이 가차없이 공격하는 난폭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등산할 때도 멧돼지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게 예방책이라고 하네요. 예.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유해로 남아 고국 땅을 밟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1940년대 일본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3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탄광과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데요.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건만 1990년도죠. 이 한러 수교 전까지 사실상 귀국길이 막히면서 상당수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국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네. 이처럼 망향의 한을 품은 채 러시아에서 숨을 거둔 희생자 14명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이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장이 됐는데요. 이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봉화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7번째고요. 지금까지 모두 85명의 희생자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돌아오셨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참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이 사할린 33개 지역 공동묘지 66곳에서 15,000여 기의 한인 유해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는 6,200명에 불과하고요. 네. 특히 이 가운데 1,300명 정도만 강제동원 희생자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 송환과 관련 기록물 수집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러시아와 정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할린 외에도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태평양 지역, 중국 해남도 지역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유해 봉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죠. 결국 패망할 것을 쓸데없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있는 경렬비열도, 섬 이름이 참 길은데 이 경렬비열도는 날이 갈수록 그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경렬비열도의 실시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전송 시스템이 구축됐다고요. 네, 이 경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서해의 영해 기준점인데요. 그래서 서해 독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KBS와 태안군이 손잡고 경렬비열도의 실시간 영상을 이 KB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안군은 경렬비열도의 숨은 비경과 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요. 이 KBS는 기상과 황사, 태풍 같은 재난 방송에 관련 영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앞서 서해의 독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경렬비열도를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경렬비열도 어떤 섬입니까? 네, 경렬비열도는 태안반도에서 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졌고요. 북, 서, 동, 경렬비도 이렇게 세 개의 섬이 누워있다 그래서 경렬비열도로 이렇게 불립니다. 네. 멀리서 보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경의도상 대한민국 최서단은 아니지만 이 중국 산동반도와의 거리가 268km에 불과해서 중국과의 가장 가까운 섬으로 통합니다. 이 때문에 서해의 독도,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서단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과 평택, 대산항을 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해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의 관측기지로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을 천병으로 이 경렬비열도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이 중국인들의 매입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이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찔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섬을 샀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예. 유인 등대도 세워져서 이 무인도였던 것이 유인화가 됐죠, 이제는. 네, 2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예, 한번 가보고 싶은 섬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금산군 금산에 배한 홍삼 액기스 저장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관리자 55살 오모 씨가 화상을 입어서 대전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불은 창고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시는 세종 SB플라자의 메이커 스페이스인 메이크업 스테이션 인 세종의 문을 열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첨단 디지털 제조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대 믿음관의 충청남도 보조기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늘 오후 3시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논산의 꿈앤 드림허브, 논산중심 해월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앵커 공간의 기능 간 연계와 활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도어 선정위원회를 열고 충남의 수산물로 꽃게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896년 충청남도 탄생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충남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보는 충남 전시회가 도청 지하 1층 전시공간에 개막됐습니다. 18일까지 근대 행정장비, 충남도 탄생 및 1930년대 도청 이전, 충남의 옛모습, 내포시대 충남도정 등 5개 주제로 구성했으며 전시물은 총 130여 점입니다. 발임회전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충남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14도, 천안 12도 등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대전 세종 22도, 천안 홍성 19도 등 19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계룡과 청양의 수은주가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최저기온이 2도에서 10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농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공주와 논산, 부여, 청양 등 4개 시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요구를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생활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불만족스러운 생활 여건 역시 의료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농촌 주민 복지 요구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해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태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태희원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과연 어떤 건지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어떤 설문조사였고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농촌이라고 하면 이제 읍하고 면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네.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을 누리고 삶의 질을 어쨌든 보장하는 게 농촌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이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위기이고, 네. 그래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촌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삶의 여건, 질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졌나요? 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 논산, 부여, 청양 4개 시군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뵙고 연구를 이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만 네. 19세에서 7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행복하신지 아니면 도시하고 비교할 때 내가 사는 이 농촌 마을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또 의료, 복지, 보육, 교육, 생활환경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신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은지 이러한 질문들을 여쭈었습니다. 예. 실제로 농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였군요. 네. 예. 과연 이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어떤 걸지 그동안 추측이나 추정들은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주민들이 이제 생활할 때는 의료 서비스가 가장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불만족 수준을 보면은 의료 서비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 장애인 복지, 경제활동 일자리 순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현재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노인 장애인 복지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영역의 불만족도 있지만 네. 같은 농촌이라도 시지역에 있는 농촌 주민과 군지역의 농촌 주민 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군지역에 사시는 농촌 주민들의 불만 정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정책 욕구도 높고 현재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농촌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생활 여건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꼽았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이게 불만족스러운 생활 여건 역시 의료 서비스를 지적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중요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의료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네. 의료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하지만 이에 대한 수혜도, 조금 떨어지는 현실을 보여줘서 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고 단지 이렇게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네. 공공 서비스가 좀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예. 사실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의료 시설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큰 효용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료 시설, 인력 부족,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물적, 인적 인프라가 농촌 지역에 많이 좀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이 문화 여가 중요도는 4위였는데 현재 예. 느끼는 불만 정도로는 또 2위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화여가가 왜 즐기고 배우고 놀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인생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생활 여건은 아니지만 가장 불만스럽다, 농촌에.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점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농촌을 위해서 관련한 서비스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좀 핵심 영역이라고 저는 이번 조사에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요즘 일부 시군들은 시골에도 극장을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도시에는 가까운 데 도서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도서관 찾기도 어렵죠. 예, 가까운 데 가서 같이 놀고 좀 이러한 시설들도 많아지고 그런 기회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접근성보다는 이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농촌 복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저 조사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가장 이제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던 문제인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접근성보다 어쨌든 노인장애인 돌봄 시설이라든지 네. 영유아 보육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 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 시설의 뭐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사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인 게 운영 시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농사일 마치고도 가서 좀 즐길 수 있게 예. 이렇게 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복지 관련 시설은 이제 많이 시설 자체는 보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정말 뭐 마을 곳곳에 어떠한 시설이 지어지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좀 자주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네. 것도 중요하고, 좀 도시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네. 우리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거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운영 시간도 공급자 위주로 아니라 그 그렇죠. 수용자 위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네, 농촌에서 예, 낮에는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운영은 그렇죠. 복지시설 운영은 낮에만 하면 좀 그 수요와 공급이 예, 시간적으로 미스매치죠. 예. 예. 이 밖에도 경제활동, 생활환경, 안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욕구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이제 영농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관광 이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 네. 교육 같은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농촌은 쾌적할 것 같지만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게 노후된 집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경관상도 좋지 않고 또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 그리고 영농 쓰레기 같은 거 좀 네. 이렇게 빨리빨리 치우는 이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안전 문제도 읍면 지역은 사실 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접근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영농 작업 그다음에 가사노동 병행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과중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인데 건강검진 같은 거 잘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 같은 것도 시군마다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촌에 필요한 복지 정책은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부서들하고 사실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도나 시군의 다양한 부서들이 이 정책이 문화 정책이 의료 정책이 농촌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정책들이 농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정책 체계 그리고 조직 인력이 되게 필요하고요. 중요하게는 이때 주안점은 군지역 그리고 젊은 세대의 만족도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안점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건소 이렇게 함께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농업인을 위한 재활센터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공간 말씀하셨는데 농촌 주민들이 좀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복지, 교육복지 공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농촌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는 농촌마을 복지학교 이렇게 해서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다.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도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민들의 복지 요구가 실제 농촌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죠?
저 찬연도에 이제 충청남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거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어쨌든 기초 근거가 돼서 시행 가능한 정책 과제로 만드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차원에서는 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어떤 노력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한번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게 바로 정책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지역별 특성 그리고 성별 연령별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지자체 차원에서 세밀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좀 그 정책 친화적인 네.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충남도와 시군과의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농촌주민 복지요구조사 결과에 대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태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두쪽란 쪽방촌이란 타이틀로 대전시가 메인 골목 위주로만 공방가게, 커피숍 등을 지원해주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쪽방촌 뒷골목의 생활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야구는 천억 약속, 축구는 매각 발언이란 기사에서 허태정발 대전시티즌 매각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프로스포츠 지원에 종목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